공격부터 티어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에이스. 에이스는 보통 쪽으로. 이제 랜리 분들께는 저희가 하드브리처를 많이 추천 못 드릴 것 같아요. 일단 하드브리처 자체가 원래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에 속하고, 특히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투척물도 없고 AK가 반동이 심하기 때문에 총기 자체가 너무 어려워. 총기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에이스는 보통. 그 다음에 아마루. 아마루는 비추천. 비추천이죠. 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능력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레식의 아마루 인식 자체가 약간 트롤 픽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안 좋은 건 맞는데 로드아웃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편에 속해요. 지금 주무장도 드럼 탄창에 LMG로 분류가 되어 있고 50발 탄창이죠. 50발 탄창에 부무장은 곤식스, 곤식스 아니더라도 SMG 시대 들고 있죠. 거기에 이제 섬광탄, 엔트리 프렉으로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긴 한데 이 가라국이 능력 자체가 트롤링으로 많이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랜리 분들께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애쉬는 그래도 추천. 추천에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제 매우 추천까지 드리기가 힘든 이유는 아무래도 총기가. 총기겠죠. 알포시가 일단 반동이 너무 어렵고 G36C는 화력이 좀 떨어지고 또 투척물은 없고. 이제 그거에 비해서 능력 자체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원거리에서 소프트 브리칭도 가능하고 방탄 가젯도 파괴가 가능하고 이제 3속으로 제일 빠른 속도에 속하기 때문에 단순히 총을 쏘기에는 굉장히 좋은 오퍼지만 팀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래서 저희가 매우 추천보다는 추천을 드린다. 그 다음에 블랙비어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보통이거나 비추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추천. 예전에 이제 예전 같았으면 저희가 추천으로 올려드려요. 이게 방패가 너프가 먹으면서 방패가 체력이 20이 돼가지고 총알 한 발에 지금 방패가 깨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2발, 3발까지도 버티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방패를 끼면은 이동속도 페널티도 있고, 그리고 총기 너프도 받으면서 블랙비어드 화력 자체가 낮아져가지고 메리트가 많이 사라진 오퍼레이터예요. 아니면 DMR을 들어야 되는데 또 DMR도 쉬운 편도 그쵸, 아니고 숙련도를 요구하고 그리고 지금 주총 자체가 20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총기 자체가 좀 떨어진다. 화력이 좀 아쉽다. 그래서 비추천. 비추천을 올려드립니다. 다음은 블리츠. 여기요. 하지 마세요. 없는 오퍼니까 꺼내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이게 여러 유튜버 분들께서 재밌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 참 감명 깊으나 이게 랜리 분들께 추천드리기에는 말이 안 된다. 어렵기도 하고 나중에 숙련도가 올라가도 이 오퍼는 안 합니다. 각종 버그와 말도 안 되는 페널티와 이런 거를 감수해 가면서 픽할 만한 재미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추천이 아니라 아예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그 다음에 벅은 저는 보통. 벅도 일단 총기가 굉장히 어렵고 능력 자체는 직관적이지만 맵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요구가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좀 추천에 올려드리고 싶긴 한데 일단 총기 자체 반동도 어려울 뿐더러 솔직히 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애쉬처럼 엔트리로 쓴다기보다는 버티컬을 위해서 좀 가져간다는 그런 마인드가 좀 많기 때문에 맵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럼 보통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다음은 카피탕은 비추천. 나라까지는 아니고 비추천 드리는데 카피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식 화살과 이제 불화살이죠. 불화살과 연막 화살 이렇게 가지고 있고 화력은 떨어집니다. 이게 에미사구랑 파라가 연사력도 떨어지고 데미지도 엄청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카피탕 혼자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얘는 진짜 팀을 위한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랜리 분들께는 이거를 함부로 추천을 못 드려요. 많은 숙련도도 요구한다. 이해도가 많이 필요하다. 팀을 위한 오퍼레이터, 서포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나중에 레식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고 숙련도가 올라가신다면 그때 픽을 하셔도 굉장히 그때 가면 좋은 픽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도깨비. 저는 도깨비는 보통 왜냐면 총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 자체는 좋을 수는 있으나 솔직히 이 게임은 FPS 게임이고 총기 자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DMR과 SMG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MK14가 나쁜 건 아닙니다. 스펙만 놓고 봤을 때 MK14 진짜 좋은 총인데 이게 레니니 분들께 단발 광크를 하라고 하기가 좀 어렵고 머리 한방 게임이기 때문에 긁을 수 있는 총이 훨씬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레식은.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DMR 아니면 지금 더블배럴, 떡배라고 일명 떡배라고 부르는 주총이 그렇게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DMR이 강제가 되는데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보통이 맞는 것 같아요. 능력은 좋으나 SMG 자체도 반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핑카는 매우 추천. 핑카는 매우 추천 맞아요. 핑카는 그냥 버튼 하나로 전 맵에 어떤 거리랑 상관없이 모든 아군들한테 힐을 줄 수 있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메리트인데 로드아웃이 좀 미쳤어요. 이제 수류탄, 섬광탄, 보조가세, 부무장에는 곤식도 들고 있고 주무장은 LMG랑 그 AR 스피어를 들고 있어요. 뭐 하나 지금 빠지는 게 없습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고 심지어 미드라머예요. 나가 이제 팀원 중에 3명이 남았는데 2명이 한 명이 나랑 붙어 있고 다른 한 명이 누웠어. 버튼 하나로 그 누운 팀원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메리트도 너무 그렇죠. 그것도 무시 못하죠. 지금 프로씬에서도 정말 높은 픽률을 자랑하는 핑카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연습해서 쓰시면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플로레스. 자, 플로레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이에요. 추천? 네. 추천 아니면 나는 좀 보통 그 사이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얘는 도깨비나 이런 거에 보면 AR을 들고 있고 그런 거에 따지면 좀 약간 추천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AR33이고 뭐 DMR로 들 수도 있지만 보통 AR33을 들고요. 2배율도 가지고 있고 섬광탄에 일단 드론을 4개나 들고 있어. 폭파 드론을 4개 들고 있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예요. 물론 잘 써야 좋긴 해요. 그래서 숙련도가 필요한 추천에다가 올려두는 이유가 이 드론을 방탄 가젯을 부시는데 충분한 활용을 하지 않으면 얘를 뽑은 메리트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매우 추천해 드리기보다는 숙련도가 좀 필요한 추천을 올려드리고 싶네요. 다음에 퓨즈는 비추천이요. 비추천. 팀킬이 너무 많이 나요. 네, 그렇죠. 레릴리 분들은 일단 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다 퓨징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총기가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AK라는 게 반동이죠. 네, 그렇죠. 반동이고 1속입니다. 1속이라서 머리 맞기가 좀 쉬워요. 몸땡이도 크고. 그리고 일반 바리게이트에다가 이제 퓨징을 박는 순간 상대팀이 머리를 긁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면 이제 바리케이트에다가 아무 생각 없이 퓨징을 박는데 이제 예를 들면 수비팀이 이제 바보가 아니잖아요. 수비팀도 소리를 듣고 그냥 긁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어이없게 바리케이트 뒤에서 머리 맞고 죽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캔슬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레릴리 분들께는 이해도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비추천드린다. 그다음에 글라즈 하지 마세요. 글라즈는 여기입니다. 이게 뭐 레식에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얘가 여기까지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요. 뭐 이해는 합니다. 얘가 진짜 나쁜 오퍼라고 하면 좀 그래요. 근데 맵을 많이 타고 상황도 은근히 타요. 연막이 없으면 없는 대로 골 때리고 일단 레릴리 분들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DMR을 써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단발 광크를 써야 된다는 거, 그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색적인 부분에서 상팀이 노란색으로 표시된다는 건 굉장히 좋긴 한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레릴리 분들이 그게 구분 간다고 맞출 수 있냐가 그 다음 문제잖아요. 대부분은 아마 맞추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색적을 할 수 있는 스코프가 아니면은 그냥 아예 배율이 없는 DMR로 쓰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오퍼레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리드락. 저는 여기요. 추천? 추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일단 솔직히 이제 고티어 때 이제 랭크 하시는 분들 고티어 때 분들은 얘를 높게 평가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1속이기 때문에 이제 헤비 아머 이제 1속이죠.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할 건데 근데 그걸 제외하고 단순 로드아웃만 봤을 때는 출중하죠. 굉장히 좋은 총을 가지고 있고 주총기 F90에 그다음에 부무장 슈퍼쇼티 샷건이죠. 샷건 들고 있고 약간 능력도 솔직히 내가 지나온 길에 던져놓으면 그만이거든요. 던져놓으면 그만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연막탄까지 가지고 있는 오퍼이기 때문에 로드아웃만 보면 굉장히 좋은 오퍼예요. 얘가 진짜 헤비 아머가 아니라 미드 아머 2속만 받았어도
얘 진짜 많이 썼을 거예요. 맞아. 근데 이제 단점이 1속이라서 안 쓴다. 1속이라 느려서 머리를 잘 맞는다. 근데 레린이 분들께는 충분히 추천해드릴 만한 오퍼는 맞다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머리 한방 게임이지만 까빠가 단단하면은 좀 더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히바나는 보통 에이스랑 같은 선상에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에이스랑 같은 하드브리처고 솔직히 숙련도만 놓고 봤을 땐 에이스보다 더 많은 숙련도를 요구해요. 팔 개수 조정이라던가 타입 89, 그러니까 89식이라고 부르죠. 이제 89식이 이제 탄창이 20발이기 때문에 프리파이어도 굉장히 어렵고 반동도 좀 심한 편에 속하는 총이에요. 그래서 히바나는 여러 면에서 좀 어려운 축에 속한다. 그래서 레린이 분들께는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다. 나중에 숙련도가 올라가시면 꼭 이용해보시면 좋은 오퍼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맵을 좀 타긴 하죠. 히바나도 트랩이 많은 맵들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은행 같은 맵에서. 그다음에 야나 저는 약간 추천과 보통 그 사이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도 추천이요. 왜냐하면 총기가 좀 어렵긴 해도 수류탄도 들고 있고 능력 자체가 일단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되고 총기는 일단 세잖아요. 총기 세고 그런 거 그리고 요즘 메타에도 절대 빠지지 않는 오퍼죠. 그런 거 생각할 때는 이 위치가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보통보다는. 대신 조금 숙련도가 좀 많이 필요하다. 다음에 IQ 추천이요. 매우 추천. 매우 추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레린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이제 고티어 분들 랭크를 좀 오래 돌리셨던 분들은 의외하실 수 있어요. 왜냐? 다른 데서는 픽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맞아. 근데 이게 저희가 계속 레린이 분들을 언급하지만 이분들한테는 이 정보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이거를 배울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보통 다른 캐릭터들은 드론을 이제 오퍼레이터들은 드론을 굴려야 확인이 가능하지만 얘는 전자기기는 외부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사이트마저도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처음에 맵을 파악하고 상대방이 어느 위치에 가젯을 까는지 뭐 이런 거를 파악할 때는 IQ가 배움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진짜 IQ만한 오퍼가 또 없을 정도로 능력 자체만으로 레린이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워낙 총도 좋잖아요. 그죠? 총 너무 좋지. 총이 주총이 3개인데 3개 다 좋아요. 3개 너무 좋아. 그냥 진짜 원하는 거 하나 골라 잡으시면 됩니다. 그냥 그 정도로 총기들이 좋고 진짜 라이트 아머 이제 3속이죠. 빠른 기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점이라 그러면 투척물이 없다는 거. 투척물이 없다는 거. 투척물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저희는 레린이 분들께는 매우 추천드린다. 그다음에 자칼도 매우 여기죠. 추천. 자칼도 여기입니다. 요거 솔직히 자칼이 숙련도는 요구해요. 그죠? 숙련도는 요구하지만 뭐 발자국에 뭐 쏟고 지나간 시간이라던가 이런 거는 조금만 배워도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발자국 따라서 움직이는 거 이제 맵 파악이 좀 돼야 되긴 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내가 지나온 길에 내가 가야 되는 길에 발자국이 있나 없으면은 아 여기에 적이 없겠구나라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파악이 가능하니까 좀 더 쉽지 않을까. 매우 빠른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총기도 굉장히 좋은 총기죠. 단단수 너프를 먹긴 했지만 반동도 착하고 데미지도 쏠쏠하고 고무장에는 샷건 들고 있고 연막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투척물 연막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출중한 오퍼여서 저희가 매우 추천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칼리 하지 마세요. 이게 칼리가 우리나라 서든어택 좀 하시는 분들이 자꾸 칼리를 픽하시는데 레식에서는 그게 잘 통하지 않아요. 맵을 너무 많이 타요. 서든어택을 자꾸 언급하게 되는 게 이게 저희 나라 사람들이 약간 스나뽕이 있어요. 맞아. 칼리는 그거랑 완전히 좀 별개인 캐릭터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순줌, 패줌 이런 거 안 되고요. 안 된다고 보는 게 거의 정확하고요. 거기에 일단 주무장을 들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조만간 패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장 들었을 때 이동속도 페널티가 붙어 있었고 그런 이유에서 칼리가 좋은 오퍼라고 하기 좀 그래요. 이게 본인이 뭐 서든어택에서 한 랭킹 100위권 안에 들 정도로 에임이 좋았다 그러면은 저희가 픽하는데 아무 반대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여기 기준을 세울 때 에임에 관한 능력을 출중하지 않은, 그러니까 에이미 능력이 좀 떨어지는 FPS를 거의 처음 접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절대 칼리를 추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스나를 좀 좋아하는데 보통 다른 게임 같은 경우에 스나면은 솔직히 한 방 두 방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레식은 안 그래요. 레식은 이제 뭐 다른 힐 개념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2아머만 돼도 부상, 그리고 3아머면 되면은 그냥 피 남고 살거든요. 별로 그렇게 좋은 오퍼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라이언. 자, 라이언 먼저 할게요. 라이언은 매우 추천. 무조건 저는 매우 추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프 전에는 매우 추천이 아니라 그냥 하세요였는데 그래서 뭐 이게 대기권 뚫고 나가. 대기권 뚫고 위로 올라가야 돼. 일단 버튼 하나 누르는 것만으로도 맵 전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접근 맵 전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무장으로 V308 50발짜리 드럼 탄창 가진 총이죠. 거기에 부무장엔 건식스 들고 있고 섬광. 네, 그렇게 들고 있어요. 미들 아머에. 지금 물론 이게 고티어 때에서는 다른 오퍼들 때문에 좀 자리가 밀리긴 하지만 이게 레일리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얘만큼 좋은 게 저는 없다고 맞아. 생각해요. 건식스도 받으면서 그런 타겟 능력도 방탄가제 이런 거 부시면서 타겟 능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성광탄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뭐 출중하고 능력도 출중하고 하니까 저희는 레일리 분들께는 매우 굉장히 추천. 추천드린다. 그다음에 매버리. 매버릭은 저는 비추천이에요. 네, 저도 비추천. 숙련도가 너무 필요한 오퍼이기 때문에 레식을 좀 더 많이 알아간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매버릭이 물론 총기도 좋고 수류탄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다 좋고 거의 라이트 아머에 너무 좋은데 이제 자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퍼레이터에 대한 숙련도가 너무 높게 요구되다 보니까 랠리 분들한테 이게 처음에 이거부터 하세요 하기가 너무 어려운 캐릭터예요. 랠리 분들은 자월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오퍼레이터들을 이용해서 게임을 즐기시다가 숙련도가 올라가시면 그때 픽하셔가지고 뭐 클럽버스나 이런 데는 거의 필수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면 그때 연습해도 그렇게 늦지 않는다. 그다음에 몽타뉴. 말하기요. 몽타뉴는 얘는 팀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저 티어 때는 대응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약간 마주치면 어쩌지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티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몽타한테 누가 죽어주거나 당해주는 일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일단 숙련도도 굉장히 많이 요구해요. 근데 방패 패링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숙련도도 요구하기 때문에 이해도랑 그럼에 있어서 저희는 절대 방패류는 절대 추천드리지 절대. 않는다.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나중에 한참 나중에 하신다고 하면 한 번씩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냥 없는 오퍼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발. 다음은 녹 하지 마세요. 녹은 이게 또 이제 좀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녹은 샤샤샥 뭐 이런 데 많이 특화돼 있고 나름 쓸만한 오퍼 아니냐 이제 이러실 수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렐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황을 많이 타요. 얘가 상황을 되게 많이 타고 수류탄도 들고 있고 다 좋은데 이제 녹을 이용해서 게임을 배우기 시작하시면은 그거 말고 안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샤샤샥이나 잠입 뭐 이런 것만, 그러니까 솔프 할 때 하는 행동 위주로 하게 되는데 날먹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레식을 그런 식으로 처음에 접하셔서 게임을 배우시게 되면 나중에 팀플레이를 해야 될 땐 정말 힘들게 다시 배우셔야 돼요.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레일리 분들을 접했고 많이 배우면서 알려드렸지만 그 솔링 기지를 못 버리시는 분들이 나중에 픽을 할 때 보면 좀 많이들 픽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녹이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레일리 분들께는 녹은 진짜 나중에 가서 숙련도가 올라가서 진짜 본인이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됐을 때 해도 그때 가면 진짜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오퍼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녹을 하실 필요는 없고. 또 이제 맵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필요한 오퍼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오퍼로 즐기시고 나중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노마드 저는 약간 보통 추천 요 사이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매우 추천에 가도 나쁘지 않은 오퍼이긴 한데 이제 총기가 좀 총기가 걸려서 마음에 걸리는데 그래도 저는 그릴드락과 같은 선상이거나 조금 더 앞에 두는 게 맞지 않나. 총기가 지금 AK가 그죠. 이제 주무장이 이제 야나가 들고 있는 ARX, 알렉스랑 이제 AK12 말고 AK47, 이제 40발 탄창을 가지고 있는 AK4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잡이가 달리지 않아요. 아래 이제
수직 손잡이나 각진 손잡이가 달리지 않는 총기로서 반동이 좀 튑니다. 많이 튀어요. 그래서 아직 에임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AK를 드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알렉스는 비교적 반동이 착한 대신에 탄창이 20발이라는 거. 그래서 총기에 대한 숙련도를 좀 요구하고 그릴드락과 마찬가지로 이제 노마드는 에어잽을 설치해서 기압탄 런아웃이나 아니면 로머들의 이제 통행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얘도 말 그대로 이제 약간 맵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매우 추천을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사용하면 정말 좋은 오퍼이긴 하나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저희는 매우 추천보다는 추천으로. 그 다음에 오사는 저는 비추천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오사를 카운터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고 그쵸. 연구가 잘 돼 있죠. 또 맵을 좀 타요. 맵도 그쵸. 이게 창문이 많은 맵일수록 좀 유리한 경향이 있긴 합니다. 이게 물론 100%는 아니에요. 뭐 설치해놓고 또 C4나 충수 맞고 터져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긴 한데 은행 2층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충분히 사용할 만한 포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냥 단순히 긴 복도 같은 데서 적군을 마주치게 되면 방패를 가지고 있는 동안 뭐 총을 쏠 수도 없을 뿐더러 후방에 아군이 없다면 굉장히 취약해지고 설치하는 동안 약간의 노출이 생기죠. 팔 정도의 노출이 생기죠. 팔과 약간 허벅지 라인 쪽에 약간 노출이 생기는데 좀 잘 쏘시는 분들은 그걸 노리고 쏩니다. 팔꿈치만 보고 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투명하잖아요. 투명하기 때문에 자기도 보면서 피킹하지만 상대편도 보면서 피킹해요. 그래서 내리는 분들께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피킹을 하실 거면 에임도 좋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전제하니까 오사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방패와 총을 이제 바꿀 때 그 후딜레이도 좀 긴 편이라서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그 다음에 슬래지 매우 추천이죠. 슬래지는 맨 앞에. 얘는 솔직히 여기 위에 한 칸 더 있으면 여기 놔줘야 되거든요. 슬래지는 그냥 좋아요. 이 슬래지랑 절대 무조건 나오면 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 사스 듀오죠. 사스 듀오는 얘네는 있으면 무조건 픽해야 돼요. 근데 떼처 같은 경우에는 벤이 너무 자주 되니까 볼 일이 좀 적은데 슬래지는 벤이 될 일이 없잖아요. 슬래지는 무조건 팀원 중에 한 명은 가지고 가야 되는 오퍼가 맞고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주총기가 L85 자체가 엄청 좋은 총기라고 하긴 좀 애매한 건 사실인데 뭐 총기가 반동이 거의 없죠. 반동 거의 없고 1.5배율에 2.5배 어코그가 달리고 연사력은 좀 떨어지지만 데미지 자체가 준수하고 데미지가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부무장은 SMG가 좀 뺏기긴 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수류탄을 들고 있고 거기에 능력 자체가 소프트 브리칭을 되게 여러 번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버티컬 이제 수직으로 이제 버티컬 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많은 횟수를 칠 수 있고 효과 자체가 직관적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어려움도 없어요. 그래서 맵을 소프트 브리칭하고 맵을 부셔가면서 상황을 타게 하는데도 굉장히 좀 좋은 효력을 발휘하는 오퍼레이터여서 진짜 몇 안 되는 오퍼예요. 저 맵을 안 타는 오퍼레이터 중에선 진짜 몇 안 되는 최고 오퍼. 그래서 저희는 슬래지는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떼처 올린 김에 떼처 이제 마저 말씀드리면 말이 필요 없죠, 떼처는. 뭐 말이 필요하나요? 이게 떼처는 그냥 없습니다. 그냥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그 근처에 범위만 닿으면 전자기가 전부 마비가 되는 상황인데 얘는 총기도 AR-33 L85도 있어요. 심지어 L85에 2배율 달려요. 맞아. 거기에 이제 접폭하고 클레이머 초점류가 없긴 한데 얘는 그냥 그 능력 자체가 EMP로 그냥 다 커버가 되는 오퍼레이터예요. 단점이 재미가 없어요. 예, 얘는 유일한 단점이 재미가 없습니다. 얘는 대놓고 서포트형이기 때문에 아군들이 진짜 막 총기 들고 막 엄청 쑤시고 들어갈 때 얘는 밖에서 EMP 던져주고 하드브리처 도와주고 막 드로닝 해주고 이런 역할을 보통 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인큐에서도 떼처많은 픽을 피하고 싶은 경우가 좀 많아요. 너무 좋은 오빠인데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밴하는 건가? 근데 능력이 너무 좋아서 밴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겠지. 그래서
세처는 나오면 쓰세요. 나오면 쓰시고 얘는 숙련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오면 쓰시면 됩니다.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서마이트. 네, 서마이트는 보통. 여기 보통 하드브리처랑 같은 선상에 둘게요. 세부적으로 따지면은 하드브리처도 원래 티어를 나눌 수는 있지만 저희가 랠리 기준으로 그냥 묶어서 하드브리처는 지금 이 정도 위치가 맞는 것 같아요. 뭐 서마이트 같은 경우는 얘네에 비해서 총기 반동도 약한 편이고 총기가 반동이 착하죠. 착한 편이고 그리고 굉장히 크게 열리죠. 크게 열리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크게 열리요. 그냥 진짜 아무 방해 효과 안 받을 정도로 크게 열리고 거기에 이제 연막탄, 또 섬광탄 또 원하는 대로 들 수 있어요. 그런 거에서는 엄청난 장점이긴 한데 얘는 근접으로 붙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얘네랑 티어가 좀 갈려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랠리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것 때문에 거기까지는 더 설명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트위치. 트위치 저는 비추천해서 보통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저는 보통이요. 그래도 보통. 여기에 비하면 얘는 여기지. 근데 이제 트위치는 드론이 본체라고 할 정도로 드론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또 총기 자체도 반동이 좀 심하다 보니까 얘는 확실히 총기 반동이 좀 세죠. 총기 반동도 세고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에임의 능력과 별개로 드론에 대한 숙련도도 요구하는 좀 까다로운 건 맞아요. 거기에 얘는 소프트 브리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혼자 남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타개할 때 진짜 에임으로 찍어 눌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랠리 기준에서 뭐 에임이 출중하지 않으신 분이라면은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솔직히 비추천에 가도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트위치는 드론만 잘 굴려도 1인분이다. 그래서 저는 보통 드립니다. 드론 굴려서 ADS 3개만 먹어줘도 너 진짜 1인분 했다. 이 소리 나옵니다. 대신 주총기에 대한 에임 연습은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잉 남았네. 잉은 저는 매우 추천 이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이요. 칸델라가 좋은 건 맞는데 약간의 그 굴릴 때 그런 이해도? 굴릴 때 이해도라든지 뭐 잡고 있을 때 그 시간이라든지 차징에 대한 이해도? 그런 게 필요하지만 솔직히 잉 칸델라 3개에다가 연막 2개, 5개의 투척물 이거 따라잡을 수 있는 오퍼가 없거든요. 그렇죠. 주총기도 LMG의 드럼탄 창이고 랠리 기준이면 여기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여기인데 여기 사이 어디쯤이니까 요 끝자락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진짜 잉은 어차피 잉 칸델라에 대해서 본인은 눈뽕을 먹지 않기 때문에 던져놓고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보다 더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는 매우 추천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는 제로가 좀 저는 보통 추천? 저는 보통 개인적인 생각은 보통입니다. 이게 물론 능력 자체는 좀 무지성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적재적소에 잘 사용했을 때 정말 좋은 포텐셜을 발휘하고 총기가 워낙에 이제 우리가 C7 아까 C7 얘기한 자칼 주총기랑 스펙이 같아요. 그 스펙이 같기 때문에 총기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 뭐 MP7도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고 1.5배율까지 달리죠. 맞아. 그리고 강저폭이라는 것도 메리트가 엄청나죠. 요새 강저폭 메리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트랩도어가 많은 게 해치가 많은 맵에서는 에이스보다도 오히려 제로 같은 오퍼레이터들이 좀 더 선호되지 않나 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에이스는 해치를 하나밖에 못 열거든요. 그렇죠. 그 은행 같은 맵은 특히 로비에 카메라 박아두면 못 찾아요. 수비팀도 못 찾고 그런 걸 봤을 때 맵을 조금 타긴 하지만 충분히 좋은 오퍼레이터로 포텐이 있다. 근데 숙련도가 분명히 필요한 오퍼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오퍼들보다는 좀 낮게 책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피아는 여기죠. 조피아. 근데 저는 총기 때문에 약간 보통 아니면 능력도 좀 약간 2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맞아요. 그렇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LMG가 없었다면 여기인데 LMG가 있어서 저는 여기라고 그거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애쉬랑 같은 선상에 보는 게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피아의 진탕하고 파세탄은 조금만 연습해도 금방 할 수는 있어요.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M762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배릴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동이 지금 미쳤어요. 네, 레식에서 가장 강한 반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직을 들고 있어도 반동이 튈 정도니까 아마 M762가 수직을 달아도 레식의 모든 총기 중에 반동이 제일 세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임 능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 그 반동을 못 잡으시는 분들은 M761을 써서도 안 되고, 근데 LMG는 반동이 매우 착해요. 다만 이제 장전이- LMG라는 특성 때문에 장전이 느리고 줌 땡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본인이 좀 연습하셔서 줌 땡기고 움직이는 연습이라던가 장전을 좀 적게 하면, 왜냐면 한 탄창에 150발이에요. 남들은 30발이니까 30발 5번 장전할 때 얘는 한 번도 장전 안 하고 쏠 수 있는 거거든요. 익숙해지면은 충분히 좋은 총기이기 때문에 2배율도 달리고, 그래서 조피아는 쓸 줄 알면 정말 좋은 오퍼다. 다만 좀 어렵다. 어렵다. 왜냐면 지금 애쉬나 지금 야나, 뭐 슬래지나 뭐 이런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엔트리 프레거로 많이 기용이 됩니다. 엔트리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팀에서 가장 에임 능력이 좋아서 킬캐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돌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엔트리라고 하는데, 그 엔트리들이 가장 많이 픽하는 오퍼 중에 하나가 조피아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소화해낼 능력이 안 되신다 하시면 좀 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추천드려요. 오퍼 자체는 좋은 오퍼지만 자신이 없으시다라면 좀 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까지 공격 오퍼레이터 티어표 정리를 마칠게요. 수비 오퍼레이터는 저희가 다음 편에 2편에 준비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